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눈을 통해서 보면서 에너지 장이 하나로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일단 토마토입니다. 이 토마토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오링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자, 지금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나하고 토마토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네. 예, 내 몸에 별로 이롭지 않다.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바나나에다가 손 한번 올려보세요. 예. 힘이 자, 들어가요. 이 얘기는 바나나는 나한테 좋은 음식이다. 네. 나한테 필요한 음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손을 대지 말고 눈으로 직접 바나나를 봐보세요. 예. 그리고 힘을 줘보세요. 힘이 들어가요. 자, 바나나를 손을 대지 않고 눈을 봐도 힘이 들어간다는 소리가 돼요. 그 얘기는 결국은 손이 한 역할은 뭘까요? 손은 안테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손을 좀 해방을 시켜주자고요. 자, 그럼 눈으로 봤을 때 이게 해당이 된다는 소리는 뭐냐? 눈은 수신기 역할을 바로 한 겁니다. 손에 안테나가 없이도 눈으로 이 바나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힘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는 토마토에는 힘이 안 들어갔었는데. 그래. 토마토 한번 봐보세요. 보고 해볼까요? 예. 역시 힘이 안 들어가요. 예, 토마토는 힘이 안 들어가죠. 사과에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사과는 힘이 안 들어갑니다. 자, 이 얘기는 사과는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다. 내 체질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사과에도 비타민C가 있겠지만 내 몸에 사과는 안 맞잖아요. 바나나는 맞았고. 네. 자, 그런다면 이왕이면 내 몸에 맞는 바나나를 통해서 비타민C를 섭취한다면 훨씬 이롭지 않을까요? 비타민C를 사과를 통해서 하지 말고 바나나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소리죠. 물질 이면에 들어있는 파동 에너지가 결국은 주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제가 동물 하나 드려볼까요? 재밌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 먹지 못할 겁니다. 이건 고슴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슴도치에 한번 손을 대보시겠어요? 힘이 들어가요? 예, 고슴도치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 얘기는 고슴도치가 나한테 굉장히 좋은 동물이에요. 근데 차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고슴도치는 키우면 됩니다.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직접 눈으로 한번 그냥 봐보세요. 네네. 예, 힘. 힘 들어가요. 예, 고슴도치 눈으로 쳐다만 봤어요. 쳐다봐도 나한테 좋은 파동이 온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고슴도치를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에서 이런 파동이 넘쳐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나한테 좋은 기운을 줄 거다라고 봐요. 그럼 애완동물도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이 오링 테스트 굉장히 소중해요. 신기하네요. 이 고슴도치를 키우기 힘들다. 네. 사진이라도 걸어놔 보세요. 그리고 쳐다보면 돼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효과입니다. 예. 원장님께서 진료하시고 원장님께서 처방하시는 게 다 파동의 원리인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뭐 틀린 얘기 아닐 겁니다. 어떠한 성분도 다양한 물질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비타민C 하면은 모든 과일에 다 있을 수 있고 모든 야채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재료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음식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 찾아낸 그 자체가 면역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양배추 새싹보리 먹게 하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다 같이 걸리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독일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사망률이 적다라는 논문이 발표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독일 사람들은 양배추를 먹고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는다. 독일 사람들이 먹는 양배추와 한국 사람들이 먹는 김치에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찾아낸 게 ACE2라고 하는 물질을 억제하는 성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19를 억제하는 물질 중에 양배추와 새싹보리가 ACE2라는 물질을 억제시켜줌으로 인해서 바깥에서 있는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방해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소설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세포를 하나의 성곽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하나의 성곽에 안에 있는 사람이 세포 바깥에 어떠한 물질이 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기운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밖에 아리따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성곽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낌새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성문을 지키는 ACE2한테 지시를 한 거죠. 밖에 있는 그 여인을 모시고 와라.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안에서 결국은 얼굴을 마주치게 돼요. 마주친 다음에 사건이 이제 벌어지겠죠. 바이러스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물질인데 이게 스스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바깥에 있던 여인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ACE2라는 물질이 그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성주가 그 소리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같은 기운끼리 서로 짝짝꿍이 맞은 거예요. 우리 동기상구라고 합니다. 같은 기운끼리 서로 구한다. 이런 개념의 동기상구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에 딱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 친구들도 끼리끼리 모이고 병도 아마 끼리끼리 모일 거예요. 그 소리의 파동이 이 안에 있는 성주의 파동과 공명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아리따운 여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 여인을 성 안으로까지 데려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불균형된 상태, 조화가 깨져 있는 상태, 이것이 결국은 질병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일 거라고 봐요.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불균형된 것을 균형을 맞춰주는 거고 조화롭지 못한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주고 지나치게 많고 적은 것을 적절하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면역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그러진 운동장에서 균형 찾아주는 거, 시소게임에서 마찬가지로 균형 잡아주는 거, 내가 앞으로 자빠지려고 할 때 뒤에서 잡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잡으면서 면역 기능을 형성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한테 맞는 음식을 찾는 게 가장 소중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원장님,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으면 네. 면역력이 높아지나요? 물론이죠. 당연히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으면 그것이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필요하다,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결국은 그것은 질병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죠. 다만 몸에 맞는 음식이 병을 치료한다라는 개념은 버리세요. 왜? 병은 또 달라요. 아주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병이거든요. 자, 그래서 극성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많은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가장 필요한 물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상대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물질을 어떻게 찾나요? 음식에서 찾나요? 음식이나 약재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약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약으로 훌륭한 작용을 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정말 무심코 버리는 식물도 개개인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소중한 약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원장님은 질병을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하시나요?